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보위 주립대학교. 지금 시점은 11월 7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리기 전날 일렉션 데이 이브인데요. 잠시 후면 이곳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민주당의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할 뿐더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까지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민주당원들, 이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곳 미국에는 레드 웨이브, 공화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과 또 내일 선거 결과까지 지켜보고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 박빙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 밖이었죠. 이 대부분의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지켰고 하원은 공화당이 간신히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거날이 8일이었는데 9일 새벽 2, 3시경부터 이 뉴욕타임즈가 레드웨이브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드웨이브는 공화당의 물결, 공화당의 압승을 말하는데요. 이 선거 직전까지 하원은 수십 석의 차이로 공화당이 이기고 상원 역시 공화당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전이었습니다. 이 선거 전문가들은 이 경합지로 분류됐던 콜로라도 상원 선거에서 이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후보가 생각보다 쉽게 이긴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살아있다는 게 보인 겁니다. 자,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분다면 그 물결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꼽히던 버지니아 10번 하원 선거구에서도 이 민주당 현직인 제니퍼 왁스톤이 쉽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확정지은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는데요. 이 민주당 현직 중에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됐던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렉서트 후보를 상대로 막판 역전극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의 50석이 완성됐습니다.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위치가 확정된 겁니다. 자, 메스토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렉서트 후보에게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이죠. 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클라크 카운티의 우편 투표가 개표하면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펜실베니아 상원에서 승리한 겁니다. 원래 공화당 수중에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끼치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메멧 오즈 후보를 제치고 존 패터먼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하원의 경우 공화당의 신승이 유력하지만 이긴다 해도 의석수 차이가 한두 석 또는 두세 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당초에 수십 석의 큰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깨진 겁니다. 총 435석의 하원 의원들은 이 지역별, 이념별,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2, 3석의 우위로는 공화당이 압도적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졌지만 이긴 선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첫 임기 중간 선거에서 그 어떤 민주당 대통령보다도 적은 의석을 잃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1994년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54석을 잃었고요.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려 63석을 잃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내로라 하는 그 정치 전문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이 줄줄이 빗나갔는데요. 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민주당의 집토끼들은 불만은 많지만 집에서는 나가지 않았다.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죠. 여성,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의 이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으로 쉽게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출구조사에 따르면 흑인 중에서는 86%가 민주당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가 선거 전면에 등장한 것이 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선거의 얼굴로 뛰면서 기존의 지지층 이상으로 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대놓고
결코 지지하지는 않지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뽑는 샤이 바이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낙태 이슈 역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승부처에서 특히 도시에서 이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이 민주당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2년 후로 향합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제부터 비로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흠집내기에 총력을 다할 거고요. 이 상원 민주당은 이걸 결사적으로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차기 주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 승리를 통해서 대선 제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트럼프 키즈들을 의회로 보내서 의회 내부에서 자신의 대선을 밀어주는 지지 기반도 확고히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자, 적지 않은 트럼프 키즈들이 의회에 입성한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주요 격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공화당 내부에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의 드샌티스 주지사입니다. 자, 공화당의 잠룡으로 불렸던 드샌티스는 원래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던 플로리다에서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로 민주당 주지사 후보를 제압했습니다. 자, 이 플로리다를 사실상 공화당의 텃밭으로 바꿔놓은 게 드샌티스 주지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의 대항마로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에 재선 출마 여부를 확정지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선방하긴 했지만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차기로 꼽히는 인물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이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가볍게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잘생긴 외모와 진보적인 성향으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 갖가지 정치적인 대선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의 자리를 게빈 뉴섬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이 공화당에게 차기 대선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뉴섬을 확실한 후계자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남은 2년간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오늘은 중간 선거를 한눈에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